어머니, 우리 집을 팔아버리셨다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새벽에 정막을 찢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6박 7일 유럽으로 떠났던 아들과 며느리는 단 이틀 만에 짐을 끌고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집이 아니라 이제는 열리지 않는 현관문과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만수는 종이를 부여잡고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도 숨죽인 채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순옥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죠. 72 평생 동안 아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다. 내가 결정한 거다. 순옥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담히 덧붙였죠.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다시는 나 찾지 마라. 아들과 35년, 며느리와 1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옥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후 7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아들 부부 방문을 슬쩍 보았는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보통 8시에, 며느리 지영이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옥분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라 보니 동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웃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만으로도 전에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부부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고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곤 했다. 이놈들이 이 애미가 정성스럽게 끓인 것도 모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오늘도 3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소리는 작게 줄여야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들 부부가 깰까 봐서였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지만 본인과 상관없는 부동산 가격, 주식 상승, 해외여행 증가 얘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있어요?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하는 첫마디였습니다. 옥분이 차려놓은 식탁도 보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아침 차려놓았는데 좀이라도 먹지.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민수 오빠도 바빠서. 지영은 커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민수도 나왔다가 똑같이 커피만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3인분 중 2인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자신이 다 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에 익숙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또 처가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왔다. 우리 엄마가 또 보내셨네요. 지영이 기뻐하며 택배를 뜯었다. 민수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민수가 옥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말투였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에게
이것저것 챙겨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각자 바쁘고 자신도 챙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민수가 말했다. 어디로? 유럽으로 가려고요. 지영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요. 사돈어른 모시고 가는 거니?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엄마 얘기했잖아요. 사돈어른 건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쉬셔야죠. 집도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그리고 어차피 구경을 많이 할 건데 오래 걸으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순간 옥분의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가자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안 갈 생각이었다. 그날 밤 옥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영이 부산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정리하고 식구들과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혈압약은 챙겨드렸어요? 유럽은 의료비가 비싸다던데. 걱정 마, 다 챙겼다. 그리고 민수가 여행자 보험도 가족 것까지 다 드러났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옥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언제 자신을 저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러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처가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지영아, 유럽 가서 먹을 김치랑 고추장 챙겨왔다. 그리고 이서방 영양제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여행 때 내가 잘 챙겨갈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어요. 처가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도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드셨습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옥분이 평소에 차리던 상차림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고기도 구웠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네. 이런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저희가 뭐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옥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행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73번째 생일이었어요. 작년에는 민수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었는데 올해는 여행 때문에 아예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애들도 아니고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서랍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써놓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아마 여행날 바쁠까봐 미리 작성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아들 메모부터 읽었어요. 엄마, 우리 일주일 동안 여행 갑니다. 병원 약속 있으시면 혼자 좀 다녀오세요. 응급 상황 생기면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 연락하시고요. 민수가. 옥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혼자 다니세요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어요. 지난 7년간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굳이 그런 말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메모 아래쪽에는 지영의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분에 물 좀 부탁드려요. 값비싼 거라 하루에 한 번씩 꼭 줘야 합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반찬 없으면 라면이라도 꼭 끓여 드세요. 똑같은 메모인데도 지영의 글에서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민수가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듣고 했는데 혼자 가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들으러 오실 건가요? 제가 혼자 와서 들을게요. 옥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지영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행용품 사러 갔다 왔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새 옷들과 선글라스, 모자 같은 것들을 꺼내 보였어요. 모두 처가 식구들 것까지 포함해서 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들었니? 옥분이 물었어요. 아, 그냥. 여행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민수가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자기 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과 자신이 모아둔 것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 명의는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상속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막내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옥부는 혼잣말을 하며 부동산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불빛이지만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어요.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옥부는 아들 가족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매일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깨는 늘 처져 있었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힘없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건 지영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아빠가 또 연락 왔는데 오빠 걱정하신대. 지영은 민수의 정장 재킷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그제서야 조금 풀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던가?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신대.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좀 쉬어가라고 하시더라고. 옥부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괜히 아들 부담만 될 것 같아서 혼자 걱정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역시 장인어른이 이해가 깊으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주로 처가 이야기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 처가 어머니의 근황, 처남의 취업 준비. 옥부는 가끔 끼어들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엄마, 요즘 혈압은 어때요? 민수가 뒤늦게 옥분을 쳐다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아들의 말에도 옥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괜찮다. 약도 잘 먹고 있고. 그럼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는 약 먹는 걸 자꾸 까먹으셔서 엄마가 매일 체크하신대. 지영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야겠네. 하지만 그 말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도 민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지영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이 옥분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 확연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지영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따라갔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지영이 형식적으로 물었고 옥부는 그런 지영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옥분이 대답하자 지영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혼자 남은 옥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3대가 함께 웃고 떠드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민수 부부의 손에는 또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이 또 이것저것 싸주셨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 입맛을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지. 이번에도 오빠 좋아하는 나물 무침 해주셨어. 지영이 냉장고에 반찬통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옥부는 자신이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처가에서 가져온 반찬들은 금세 동나는데 자신이 해놓은 건 며칠씩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지영과 대화하는 소리가 방 밖으로 들렸습니다. 여행비 괜찮을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 아버지께서도 조금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그래도 장인어른이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 하는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옥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면서 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정말 괜찮을까? 혼자 일주일 동안. 오빠 엄마는 워낙 독립적이시잖아. 그리고 큰형이나 둘째 형도 있고 우리가 없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지영의 말에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에게 자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옥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웠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여행 일정표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였어요.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이 일정 보고 시간 계산해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긴 했지만 옥분에게는 비상시가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짜여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의 체력까지 고려해서 하루 일정을 적당히 나눠 놓았더라고요. 민수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거든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옥분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형편이 어려워서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좋겠네. 조심히 다녀와라. 그 말을 하면서도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가족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인 걸까? 그날 저녁 옥분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7년 전 남편의 49제 때까지는 가끔 펼쳐보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새 아들이 어릴 때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결혼식 사진들. 그 시절에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중심점을 말이에요. 큰아들 민철이는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가곤 했어요. 둘째 민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공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보내줬습니다. 막내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옥분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끼리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쩌실 거예요? 큰아들 민철이가 물었어요. 막내랑 같이 살면 되지 뭐 우리는 부산이라 멀잖아. 둘째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수와 지영은 신혼 1년 차였어요. 아직 아이도 없었고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셔야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민철이가 물었어요. 당연히 막내가 물려받아야지. 모시고 살 거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옥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물론 옥분도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지영도 친절했고 민수도 자주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처가와 더 가까워지면서부터였어요. 결혼 3년째부터 처가 어머니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4년째부터는 아예 일주일에 2~3번씩 처가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지영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영의 어머니는 옥분보다 1살 어렸고 건강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옥분이 혈압약을 먹을 때 지영의 어머니는 등산을 다녔거든요. 5년째부터는 명절도 처가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가 쪽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옥분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처가도 가족이니까 골고루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큰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큰아들은 독일에서 못 들어오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사업이 바빠져서 명절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결국 옥분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년에는 꼭 같이 보낼게요. 민수가 미안해했지만 내년에도 결국 똑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민수의 대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 옥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막내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도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예쁜 신부와 했고요.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해.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할 일만 했지만 막내는 부모 심부름도 잘 들었고 용돈이 생기면 꼭 뭔가 사다 주곤 했어요. 그런 막내가 지금은 옥분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여행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알록달록한 형광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수가 이 여행에 도대체 얼마나 쓸 생각인지 말이에요. 민수 방으로 조용히 가서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여행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항공료, 호텔비, 현지 투어비.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4명분 비용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돈이면 작은 차 한 대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서류 밑에서 민수의 통장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적금을 해약한 기록이 있었어요. 처가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나간 돈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옥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돌아온 거였어요. 옥부는 급히 민수 방에서 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지영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저녁은 먹었니? 네, 우리 엄마 집에서 먹고 왔어요. 역시나 처가에 다녀온 것이었어요. 옥분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달랐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늘 가족회의를 열곤 했었거든요. 큰 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가족의 의견을 들었어요. 옥분의 의견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옥분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행 계획도 집안 일정도 심지어 저녁 메뉴까지도 옥분과 상의하지 않고 정해졌어요. 나는 정말 이 집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집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일까? 나이든 부모는 투명 인간이 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집들일까? 옥부는 이불을 더 깊게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행 준비로 더 바빠질 텐데 자신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 같았어요. 여행을 3일 앞둔 화요일 아침, 옥부는 이상한 꿈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깨어보니까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다는 것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꿈의 여운 때문인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전에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사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먹을 것들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이번엔 장을 많이 보시네. 단골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여행을 가서요. 아, 그럼 좋겠네. 효자 아드님이 어머니도 모시고 가시나 봐요? 순간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요. 아, 그래요? 그럼 아쉽겠네. 사장님의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왠지 민망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장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어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아쉽겠네라고 말한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점심 무렵 지영이 친정 어머니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걸 깜빡했는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엄마, 민수 오빠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시는데. 걱정 마라. 워낙 독립적인 분이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우리만 데리고 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옥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오후에는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행 전이라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여행 가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괜찮다. 다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 상황 생기면 큰형한테 연락하시고요. 민수가 냉장고에 형들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얘야, 나한테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기겠니? 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있잖아요. 엄마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민수의 말에 옥분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마치 자신을 나이 많은 노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나는 아직 팔팔하다. 알아요, 알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수가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옥분의 마음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남았어요. 저녁 식사 중에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시면 동네 경로당이라도 가서 시간 보내세요. 경로당? 네. 여기 동네 경로당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던데요. 옥부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자신을 경로당에 보내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텐데.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옥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새벽 3시쯤 옥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20년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 부부만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옥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사진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사진 찍기 귀찮다고 해서 빠졌다가 나중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게 되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여행 일정표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꼼꼼하게 계획된 6박 7일의 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싶어졌어요. 이 여행에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건지 말이에요. 민수방으로 다시 가서 여행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쇼핑비, 보험료. 모든 걸 더해보니까 정말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면 자신의 병원비를 몇 년은 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중얼거리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이들에게 짐이라면? 만약 자신이 없으면 이들이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했어요.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가족들도 자신 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부동산 등기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왜?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깼습니다. 꿈에서 깬 옥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어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바쁘게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옥분의 머릿속에는 계속 내 집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이틀 전인 수요일, 옥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간 거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아, 그러시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옥분이 주소를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켰어요. 이 아파트 단지네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4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직원이 보여준 금액을 보고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 동네가 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도 좋아져서요.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옥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 돈이면 작은 원룸 하나 사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파시려면 어느 정도에 나갈까요? 옥분이 물었어요. 금매시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이 다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옥분이 일어서려고 하자 직원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이 동네 아파트는 금방 나가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 많은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의 존재를 정작 가족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까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아, 그러셨구나. 저는 친정에 가서 짐 좀 더 가져올게요. 우리 엄마가 또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해서요. 지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영이 나간 후 옥부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전 부동산에서 들은 금액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비싸다면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그 돈으로 작은 곳에서 혼자 살면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거든요. 저녁 무렵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여행용품 또 샀어요. 지영이한테 줄 선물들이에요. 선물? 처가 식구들한테 줄 거요. 유럽에서 사면 비싸니까 미리 준비해뒀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화장품, 가방, 목도리. 모두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얼마나 들었니? 좀 많이 들었죠.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좋은 추억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민수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돌아왔어요. 처가에서 가져온 짐으로 양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이것저것 싸주셨어. 유럽 가서 먹을 김치랑 고추장, 그리고 오빠 속옷도 새로 사주셨어. 장모님이 정말 세심하시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사위를 위해 속옷까지 새로 사줬는데 정작 친어머니인 자신은 그런 걸 해줘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엄마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까요? 민수가 물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다 있어. 그럼 여행 가는 동안 외롭지 않으실까요? 이웃들이랑 어울리시든지. 걱정 마.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옥분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온통 여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내일 짐 싸고 나면 일찍 잘까? 응, 공항에 일찍 가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기대하고 계셔.
평생 꿈이었던 유럽 여행이래. 장인어른 좋아하실 모습이 벌써 그려져. 옥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자신도 유럽이 아니라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알아서 챙겨서 같이 가자고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렇게 억지로 껴서 간들 여행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없는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큰형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야 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래도 만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심심하시면 둘째 형한테도 전화드리시고요.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옥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옥부는 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 동네 아파트는 금방 나가거든요. 금매시라면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자꾸 기억나는 걸까요? 자신이 정말 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새벽 2시쯤 옥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정들었던 이 공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모두 잠자리에 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집들도 모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일까? 나이든 부모는 소외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집들일까? 냉장고에 가서 우유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여행 일정표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확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한테 나는 도대체 뭘까? 또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난 뭘 해야 하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오른 거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없다면 이 집은 정말 자신 혼자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테고요. 물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외로웠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생각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남은 돈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여행도 갈 수 있을 테고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용돈도 보낼 수 있을 거고. 아니야, 무슨 그런 생각을.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일주일간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뭘 할까? 정말 그냥 집에서 TV만 보면서 보낼까? 아니면 옥부는 베개를 뒤집으며 다른 가능성들을 상상해 봤어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주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행 하루 전인 목요일,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이상하게 잠이 깊게 들지 않았거든요. 꿈속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멀리 몇 집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옥분도 오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전 9시 민수와 지영이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옥분은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지영이 물었지만 옥분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어제 갔던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 번쯤은 해봐야지라는 목소리가 더 컸거든요. 어르신, 어제 오신 분이시죠? 젊은 공인중개사가 옥분을 알아봤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어떤 걸 더 알고 싶으시죠? 옥분이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빨리 될까요? 아, 금매 말씀이시군요. 조건이 좋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특히 이 동네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네, 가격만 적정하게 책정하면 금방이에요. 지금도 이 평수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매물로 내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 와서 직접 보러 오시고요. 마음에 들어 하시면 계약하는 거죠. 요즘은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빨라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옥분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민수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건 내일 새벽이고 돌아오는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혹시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내일부터요? 그럼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사진 촬영해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옥분은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온 걸까?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제 명의니까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옥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원룸 단지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저런 곳에서 혼자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원룸이면 관리하기도 쉬울 테고 청소도 금방 끝날 테고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 수 있을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 은행에요? 무슨 일로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옥분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정말로 은행에 갈 생각도 있었거든요. 집을 팔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저희 여행비 때문에 그러신 거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해결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옥분은 그 웃음이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지영의 친정어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용 간식거리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지영아, 비행기에서 먹을 과자들이랑 김 좀 싸왔다. 엄마, 뭘 또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늙어서 유럽 여행도 가보네. 처가 어머니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뭐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수의 대답을 들으면서 옥분은 씁쓸했습니다. 자신도 가족인데 왜 그런 당연함에서는 빠져 있는 걸까? 오후에는 민수가 마지막 쇼핑을 나갔어요. 여행용품 중 빠뜨린 게 있다면서요. 지영과 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정말 괜찮으실 거죠? 지영이 물었어요. 걱정 마.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시차 때문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지영의 말에는 의무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의상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 모두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예정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도 조심히 다녀와라. 혹시 급한 일 생기면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 연락하시고요. 알겠다. 옥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긴다면 그건 형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거라고 말이에요. 식사 후에 민수 부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야 해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남은 옥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TV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밤 10시쯤 옥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도장, 그리고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정리해 둔 거였어요. 정말 내 집이구나. 그동안은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이 갑자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주일간은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될 거였어요. 옥부는 이불을 깊숙이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해볼까? 그 생각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용기였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옥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잠을 설쳐왔거든요. 민수 부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가 조용히 나갈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옥부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시간이 없어서요. 공항에서 먹을게요. 민수가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어요. 지영도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택시가 이미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다녀와라. 네, 어머니. 연락 자주 드릴게요. 지영이 포옹하듯 안았지만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엄마,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민수도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걱정 말고 다녀와. 택시가 출발하는 걸 4층 창문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정말로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새벽 6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시 정각에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지금이다. 이상하게 명확한 생각이 들었어요. 옥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9시에 열어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옥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단골이라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중요한 일이신가 봐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네요. 옥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9시 정각 부동산 문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커피를 다 마시고 곧바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어제 만났던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아, 정말요?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직원이 바로 서류를 꺼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이 빨랐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안에.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게 좋겠네요. 이 정도면 어떠세요? 직원이 보여준 금액은 어제 들었던 금매가보다 조금 높았어요. 좋아요. 옥분이 대답하자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빠른 결정이시네요. 가족분들은 아시고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옥분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옥분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직원이 방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언제부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해요.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문의 들어올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벌써 새 팀이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정말 금매 맞나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둘러본 후 나가자마자 두 번째 팀이 왔어요. 40대 부부였는데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좋네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빠를수록 좋아요. 세 번째로 온 사람은 혼자 사는 50대 남자였어요. 현금으로 바로 결제 가능해요. 내일이라도. 그의 말에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동산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어르신, 대박이에요. 벌써 8팀이나 관심 보이고 있어요.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분도 3분이나 되고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워낙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이 집이 팔리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녁 무렵 옆집 김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옥분 씨,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더라. 집을 내놓았어요. 집을? 갑자기 왜? 민수 아들은 알아? 김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직 몰라요. 여행 갔거든요.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판다고? 옥분 씨, 정신 괜찮아?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괜찮아요. 다 생각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김아주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급작스러워. 가족들과 상의도 안 하고.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옥분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아주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정말 파는 거예요? 왜 갑자기요? 아들은 뭐라고 해요?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었어요. 옥부는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졌어요. 옥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해버린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걱정 마시고 잘 지내세요. 옥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싶었거든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내일 오전에 현금 매수자가 계약하러 와요. 정말 진행하실 거죠? 네,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로 끝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옥부나 잘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잘한 거야? 응, 이제야 내가 옥분이야. 그 말과 함께 깼을 때 옥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약속했던 구매자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이름은 박진수 씨였어요. 현금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관리를 잘하셨어. 박진수 씨가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옥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그때 열쇠 넘겨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박진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그 악수를 하는 순간 옥부는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부동산 중개사가 나간 후 옥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20년간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미 남의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그러니? 큰형이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마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이웃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나 봤어요. 팔았어. 옥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팔았다고요? 응, 어제 계약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집을 정말로 팔았다고요? 장난이 아니야. 정말 팔았어. 그때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스피커폰으로 바꾼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지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어머니의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한테 말했니? 유럽 여행 갈 때? 옥분의 반문에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건 여행이잖아요. 집을 파는 거랑은 다르죠.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똑같아. 너희가 나를 빼놓고 결정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빼놓고 결정했어.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너희는 처가에 가면 되잖아. 거기서 그렇게 환영받는데. 어머니,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돌아가요. 돌아와봤자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에 열쇠 넘겨줘야 해. 옥분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각자 알아서 해. 이제 다 큰 어른들이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옥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말해버린 거였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을 거였어요. 오후 4시쯤 큰아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울면서 연락했는데. 별일 없어. 그냥 집 정리 좀 했어. 집을 팔았다는 게 정리예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프지 않아. 멀쩡해. 그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야. 엄마, 제가 다음 달에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너도 바쁠 텐데 괜히 들어오지 마. 엄마. 하지만 옥부는 이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저녁 무렵에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무슨 생각이긴. 내 집 내가 처분하는 게 뭔 생각이 필요해? 그래도 형제들이랑 상의는 하셔야죠. 상해?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상의했니? 민호도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각자 살던 대로 살아. 옥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드디어 폭풍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화내고 있었지만 옥부는 의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을 드디어 표현한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방법이 극단적이긴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민수, 지영, 민철, 민호 모두에게서 온 전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작은 메모지에 글을 적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엄마.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상하게 잠은 잘 왔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고요했거든요. 꿈속에서도 남편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옥부는 두렵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옥부는 요란한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초인종이었어요.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가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지영도 보였어요. 둘 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옥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찍이요? 엄마가 우리 집을 팔아버렸는데 여행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캐리어를 그대로 복도에 내팽개치고 주저앉았어요. 들어와서 얘기해라. 옥분이 문을 열어주자 민수가 지영을 부축해서 들어왔습니다. 둘 다 완전히 지친 상태였어요. 24시간 만에 유럽에서 한국까지 돌아온 거니까 당연했겠죠.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받았어. 옥분의 담담한 대답에 지영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민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처가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럽 여행 하루 만에 접고 돌아왔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옥분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집이 없어졌다니까 모두 멘붕이에요. 지영이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가.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민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너무 놀라셔서. 그 말을 듣고 옥분도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처가에서 당분간 있으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신혼집도 아니고 결혼한 지 벌써 7년이에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처가만 챙겼으니까 처가에서 챙겨주겠네. 옥분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너도 알잖아. 명절도 처가에서 보내고 주말도 처가에서 보내고 여행도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고. 옥분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처가 사정이 어려우셔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사정은 어렵지 않았나? 그건 아니지만 나는 7년 동안 혼자였어.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마저 나를 혼자 내버려둬.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버려뒀다고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집에 산 게 가족이야? 그럼 하숙생도 가족이네. 어머니, 너희는 나를 하숙생 취급했어. 집세도 안 받는 하숙생. 옥분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7년이 지났어. 옥분은 민수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죽기를 바라세요? 갈 곳도 없는데. 죽지는 않겠지. 처가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처가에 눌러앉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7년 동안 눌러앉아 있었잖아. 내 집에서. 그 말에 지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요? 정말 그렇게 나쁜 며느리, 나쁜 아들이었나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쁘지는 않았어. 그냥 나를 잊었을 뿐이야. 옥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히 매달렸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7년 동안 충분히 했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처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처가에서도 걱정하고 있을 텐데 빨리 가봐. 옥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이미 끝났어.
다음 주 금요일에 열쇠 넘겨줘야 해. 그 말을 듣고 지영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이사를 가라고요?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해요. 지영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더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지영아, 어디가? 민수가 따라갔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도 결국 따라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혼자 남은 옥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민수 부부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택시가 와서 그들을 태워갔어요. 정말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가 연락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엄마,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으면 너희는 알아듣지 못해. 민철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옥부는 혼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혼자였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옥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인 토요일 오전, 옥부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아들 민철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제가 내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가요. 괜히 오지 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와야겠어요. 그리고 민호도 올라온대요.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수처럼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철과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민수만큼 당황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철이 옥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몸 고생? 민수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민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거든요. 너희 집 한 거 화나지 않니?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 집인데. 민철의 대답에 옥분이 더 놀랐어요. 거실에 앉자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원룸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옥분의 이름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이사 가실 집이요.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요. 민철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네. 한 달 전부터요. 옥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집을 팔기로 결심한 건 며칠 전이었는데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수 있었을까?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바보는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작년 명절 때부터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고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집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예상은 했어요. 엄마 성격에 언젠가는 폭발하실 거라고. 민호의 말에 옥분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민철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계속 설명했어요. 민수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준비?
엄마가 혼자 살 수 있는 곳 알아보고 생활비 계산하고 다 해놨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들과 생활비 계산서였어요. 이건 또 뭐니? 집한 돈으로 적금도 만들어드리고 매월 용돈도 넣어드릴 계획이에요. 저희 둘이 분담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옥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은 이미 다 계획해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민수를 내쫓는 것도 찬성한다는 얘기야? 찬성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철의 말에 옥분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너무 안일했어요. 엄마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저희도 반성해요. 멀리 있다는 핑계로 민수한테만 맡겨놨으니까. 옥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민수가 전화로 울부짖을 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좀 안 됐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걸 알아? 아직 몰라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옥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지난 며칠간 혼자 감당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말했으면 엄마가 실행하셨을까요? 민철의 반문에 옥분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미리 알았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새집 열쇠예요. 이미 가구도 들여놨고 생필품도 준비해놨어요. 언제? 엄마가 부동산 가시던 날 저녁부터 준비했어요. 민수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움직였거든요. 옥부는 아들들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자신보다 훨씬 앞서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민수는? 한동안 힘들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지영이도 마찬가지고. 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눌러 사는 것도 경험해 봐야 해요. 그래야 엄마 마음을 알겠죠. 민호의 말에 옥분이 피식 웃었어요. 너희 참 무섭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엄마가 외로워하신다는 걸 안 순간부터요. 그럼 내가 바보였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말이야.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하셨어요. 민수가 철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려고 했잖아요. 민철의 말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무너져 봐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옥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으세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이 왔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왔어. 저도 가도 될까요? 와도 좋지만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알아요. 그냥 형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봤습니다. 민철과 민호를 보자 민수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형들은 엄마 편인가 봐요. 편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해. 민철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만 몰랐어. 민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날 저녁 세 아들과 옥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점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워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옥분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민수는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시작이야. 옥분의 말에 민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옥분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그 과정이 조금 극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식사도 없었고 저녁에 들어가면 따뜻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처가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민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운 사위였는데 이제는 걱정거리가 된 거였어요. 민수야, 정말 어머니와 화해할 방법이 없을까?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에 장모님의 한숨이 깊어졌어요. 지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정에서 편하게 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이 밤마다 울면서 물었지만 민수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가정 얘기를 할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자신만 집이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민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가족일이면 휴가 내도 되는데.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휴가를 내봤자 갈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곤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지난 7년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었나? 생각해보니까 맞았어요. 지영이 친정에 갈 때마다 따라갔지만 어머니와 어딘가 나간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처가 일정을 우선시했고 휴가 때도 처가 식구들과의 여행을 먼저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뒤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잘 지내니? 옥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았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좋아. 혼자 있으니까 편해. 그 말이 민수에게는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아들이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쁘지는 않았어. 그냥 어린애 같았지. 어린애요? 응.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어. 엄마는 항상 있을 거라고 여겼고 옥분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목요일에는 민수가 새로 구한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보증금도 부족하고 월세도 부담이었지만 처가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보면서 민수는 처음으로 현실을 실감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은 방이네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요. 그럼 계약할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저녁 지영과 함께 짐을 싸면서 민수는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시어머니께 뭘 해드린 게 있을까? 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수도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생일 선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네. 명절 용돈도 큰형,
둘째 형보다 적게 드렸고 둘이 하나씩 말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토요일에 민수는 혼자 어머니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배를 누르지는 못했어요. 뭔가 준비된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실까? 외롭지는 않을까? 그때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도 밝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민수는 지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구나. 응, 나도 그 생각이야. 어머니한테 사과드려야겠어. 제대로 된 사과 말이지? 지영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큰형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정말 바뀌고 싶어요. 바뀌고 싶다는 게 뭔 뜻이야? 어머니한테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시간이 필요해. 급하게 하지 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자리부터 찾아. 그 다음에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 민철의 조언이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오늘 깨달은 건 나는 7년간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다.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걸 잊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부터 민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였어요. 지영도 친정에서 나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밥을 해먹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차려주신 밥 한 끼가 이렇게 힘들고 소중한지 진짜 몰랐어. 지영이 저녁에 지쳐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7년간 혼자 다 하셨구나. 민수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주부터 민수는 매일 어머니께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엄마,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도 잘 먹었어요. 옥부는 처음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응, 잘 지내라. 너희도 건강해라. 작은 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이제 민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민수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옥분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는 것부터 저녁에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까지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이웃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아래층 경로당에서 만나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옥분 씨, 아들한테서 연락 오나? 단골 화투 상대인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매일 문자 보내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철이 들었나 보네. 옥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민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문자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빨래하다가 양말 색깔이 빠져서 속옷이 다 핑크색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옥부는 피식 웃곤 했어요. 예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지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직접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영입니다.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어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옥부는 며칠 동안 답장을 고민했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간단하게 레시피를 보내줬습니다. 된장 1숟가락, 물 2컵, 두부, 파. 끓으면 약불로. 짧은 답장이었지만 지영에게는 큰 의미였나 봅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고마움을 전하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어머니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런 소소한 교류가 계속되면서 옥분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옥분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저 앞에서 민수와 지영이 함께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민수는 생선을 고르면서 뭔가 어색해하고 있었고 지영은 야채를 보며 가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옥부는 그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아직은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특히 민수가 생선 가격을 물어보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선명한 걸로 골라라. 민수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보셨어요? 옥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고마워요.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문자를 읽고 나니까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마음을 민수가 표현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수의 문자 내용이 또 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안부를 먼저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혈압약 드시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끼니 거르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옥분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옥분이 경로당에서 돌아오는데 원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져다 둔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투르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짤막한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직 어머니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마음은 담았어요. 맛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마이너스 민수, 지영. 옥부는 반찬을 하나씩 맛봐봤어요. 간이 좀 작고 모양도 어설펐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반찬 잘 받았어. 간이 좀 짜긴 하지만 먹을만해. 고마워. 민수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답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간을 좀 덜 하겠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이 배달되었어요. 점점 맛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말이에요. 옥분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하지 않게. 관계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긴 여행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옥부는 오랜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편지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쓰다가 찍고 다시 쓰다가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민수야, 그리고 지영아, 너희가 나를 미워할까봐 이 편지 쓰는 것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을 판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해서였다.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철없이 구는 걸 그냥 봐줄 수만은 없었다. 물론 서운하고 눈물 나고 외로울 때도 있었단다. 7년 동안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가족회의에서 빠지고 명절 계획에서도 빠지고 심지어 여행에서도 빠졌다. 처음에는 며느리 친정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너희는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항상 있을 거라고, 아무 말 없이 견딜 거라고 생각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해서였다. 특히 민수야, 너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면이 많았다. 혼자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했고 처가에만 의존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부모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똑같은 부모라는 걸 잊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너희가 보내주는 반찬도 맛있게 먹고 있고 문자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7년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거든. 그래도 너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특히 민수가 혼자 살면서 많이 철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말이 있다. 집 한 돈으로 너희 명의 적금을 하나 만들어뒀다.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하지만 쉽게 찾지는 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봉투에 넣어서 민수의 원룸 우편함에 넣고 왔습니다. 이틀 후인 월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래,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라기보다는 어렸지. 이제 철들면 돼. 네, 정말 철들겠어요. 일주일 후 옥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함께 보낸 꽃다발이었어요.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철들 수 있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수, 지영. 옥부는 그 카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봐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옥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큰아들 민철이와 함께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난번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서서히 기억력 감퇴가 시작될 거예요. 옥부는 담담하게 듣고 있었지만 민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더 괜찮을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1, 2년 정도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민철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아셨어요? 6개월 전부터 느꼈어. 가끔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였군요. 민철의 말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제가 같이 있을까요? 그래, 함께 있어줘. 그날 저녁 민수와 지영을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옥부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 치매 초기 진단받았어.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요? 6개월 전에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집을 파실 때도 이미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래서 더 서둘렀어. 엄마, 아직은 괜찮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옥분의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민철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저와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계획 세우실 때부터 민수가 형을 바라봤어요. 형도 알고 있었어요? 응. 엄마가 정신온전할 때 너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셨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저희를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극단적이 아니었어. 꼭 필요한 일이었어.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안일했어. 엄마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동정으로 잘해줬을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옥분의 말에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원하신 건 뭐였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했어요. 집을 파는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을 깨우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서히 기억을 잃게 돼. 너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정말 제대로요. 이미 하고 있잖아. 요즘 많이 달라졌어. 옥분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하면 돼. 서로 아껴주고 자주 연락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나도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모실게요. 꼭 모실게요. 지영도 울면서 말했어요. 민철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1, 2년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대. 그동안 서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야 해. 그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가고 싶어. 너희랑 함께. 엄마, 제가 계획할게요. 정말 좋은 곳으로. 민수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어요.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옥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아니에요. 저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옥분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후회는 없어. 너희가 이렇게 변해서.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다짐에 옥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깜짝 계획을 준비했어요. 엄마, 저희랑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3박 4일로. 제주도? 네,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희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때 옥분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정말로 성공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는 이제 진짜 아들이 되었고 지영도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든 거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엄마. 민수도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마지막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옥분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보는 풍경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수 부부가 옥분의 원룸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너희는 언제 왔니? 30분 전에 왔어요. 민수 오빠는 아직 씻고 있고요. 지영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옥분이 어머니보다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더 정겹다고 했거든요. 아침 식사는 3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대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 어때요? 민수가 물었어요. 요즘 민수는 거의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6시면 끝내고 달려왔어요. 좋지. 단풍도 구경하고. 그럼 점심은 공원 근처 식당에서 먹을까요?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옥분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거든요. 공원을 걸으면서 옥분은 민수와 지영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고 계단에서는 팔을 내밀어 부축해줬습니다. 지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정 얘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친구들이 할머니 얘기 들을 때마다 부러워해요. 뭔 소리야? 이렇게 지혜로운 시어머니를 둔 게 부럽다고요. 지영의 말에 옥분이 웃었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래.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셔요.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곧 아이 가져야지. 민수와 지영이 서로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증손자 얼굴 봐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옥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에는 큰아들 민철과 둘째 아들 민호도 합류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씩은 모든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민철이 물었어요. 좋아. 매일 민수가 와서 챙겨주고 지영이도 잘해줘. 다행이네요. 민수가 많이 철들었나 봐요. 응, 이제야 진짜 아들 같아.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1년 전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분노와 외로움 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가족들과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선물 같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예요. 옥분도 침대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옥분아.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1년 전 그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자신을 말이에요. 집을 팔고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 결정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는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특히 민수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행복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보름달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